네. 저는 두 번째라고 봐드는데 이 책이 예. 되게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과 사물에 관심이 없고 나만 아는 사람은 절대 좋은 글을 쓸 수 없다고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너무 공감이 갔어요. 관심의 대상이 나에서 확장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그걸 공감 가는 글 혹은 감동을 주는 글, 누구한테 격려 주거나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글은 절대로 쓰여지지가 않는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쓰는 패턴을 좀 저는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써야 된다? 네, 많이 저희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썼지만 그것이 이렇게 표현의 어떤 범위를 너무 한정지었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아까 멘토님이 이제 쓴 벤치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이 작가가 좀 생각이 났어요. 관심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저는 쓸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걸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기심이 중요하죠. 네. 또 어떠셨어요? 느낌 한마디씩만 좀. 저는 이 책은 사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생각외로 그냥 소설가나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면 뭔가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문장을 만들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단어부터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해석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뒤에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뭔가를 잘 맞춰내고 좋은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자유 자재로 뭔가 다룰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해석적인 방법이라든가 그에 대한 충분히 어느 정도 통달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처음부터 뛰어난 문장을 계속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단어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충분히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좀 다룰 수 있는 경지에 되어야지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려낸다는 표현을 좀 쓰는데, 우려내면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맛이 나듯이 단어와 문장에도 그런 맛이 나죠. 그 맛이 내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도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셰프들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들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내가 맛있게 만들어야 그 맛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맛있다고 그러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아까 계속 했는데, 잘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이게 안 돼요. 음식을 잘하려고 하면 아주 플레이팅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죽어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일단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플레이팅해보고, 그러다가 그게 나 여기에 이게 좀 잘하나 봐, 이렇게 하면 플레이팅을 더 파악하고 다른 것도 확장해보고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도 좀 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을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보다는 생각하는 글쓰기를 시작합시다. 이런 식으로 스텝을,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거에 접근하려면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밟아가야 돼. 처음에는 저희가 본계적이라는 툴을 가지고 이게 서로 나눔을 하잖아요. 이 툴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돼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공통점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근데 이걸 묶어주는 거죠. 저자가 본 관점 속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본 것이. 그래서 그것을 타겟을 맞춰서 얘기를 하죠. 어떤 스텝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나의 삶에 가져오거나 나에게 적용한 거를 그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이런 스텝을 통해서 확장된 것을 묶어주고 논리적으로 좀 더 보여주고 우리 모임이 짜임새 있게 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어느 패턴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패턴이. 근데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떨까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작가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잘 쓰는 작가들은 이렇게 안 하겠죠. 앉아서 이렇게 막 써가겠죠. 그런데
맥히면 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생겨요. 막히면. 예. 또 다른 거. 아까 원인 결과 나눠서 생각해보고 하셨는데 그게 그 책에서 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본성, 속성 그거랑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좀 더 바꿔서 우리에게 좀 이해되기 쉬운 워낙 과학적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인 결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과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는 몰라요. 네, 다양한 사고 방식에 따라서 글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질문, 이 책에서 나오는 표현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사물을 보는 4가지 눈이 있다고 해서 유관, 내한, 심한, 영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유관과 내한은 이해가 돼요. 근데 심한과 영안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심한은 마음으로 본다. 영안은 영혼으로 본다. 무슨 말이지? 사실 좀 구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장 최상위 근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영혼이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을 마음이라고, 레이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죠. 영한, 심한, 그 다음에 유관, 이렇게 되는 거죠. 3단계로 얘기하면. 이건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통과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가 벤치를 설명했는데 저는 벤치가 항상 책임을 주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영혼은 뭐냐면 조금 더 근본적인 거죠. 좀 더 근본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담은 것. 인간은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죠. 영혼으로 보는 거죠. 벤치가 있는 것이 그냥 벤치로 우리가 앉았다고만 생각하지만 이 벤치와 같은 친구가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삶에. 인간적인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으니까. 좀 더 근본적인 거죠. 이게. 근본적인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같이 살잖아요.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친구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죠? 좀 더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 있는 것들을 영안으로 본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데 다 설명이 안 될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이 어떤 데가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들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면 셋만큼의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엄마로서 확 눌릴 때가 있어요. 다 귀찮고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 가운데 내가 갇혀질 수도 있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더 고립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일어나기도 싫고.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 눌린 거를 꺾는 방법이 뭘까를 했을 때 저는 항상 영안과 심한이 대립을 하더라고요. 심한은 가장 저 인간적인 본성의 모습이고 영안은 내가 그거를 거부하려는 마음.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한 번씩 가요. 그래서 갔다 오면 한 번 없어요. 가서 조금 앉아서 듣다가 잠깐 기도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갔다가 딱 오는 순간 뭔가 승리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막 이렇게 그 영안이 심한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좀 오바하면서 애들한테 쇼를 하면 애들이 오늘 술 마셨어? 약간 그런 술을 안 마신 건 아닌데 왜 기분이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기분이 좋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저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정말 두 개의 어떤 영안과 심한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약간 저의 입장에서 아주 좋은 설명인데 종교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미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근본적이라는 건 심한은 감정적인 것일 수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에 대한 물음, 그걸 영적인 물음으로 본다면 이제 존재의 이유 속에서 의미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끌어오는, 다시 말하면 신의 부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신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좀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제가 볼 때. 꾸준히 좀 이회수 작가님 모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럴 수 없으니까 추정을 해보면 그런 좀 심한과 영안의 좀 차이는 그런 레벨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심화는 제 소견은 심화는 그냥 개인적인 깨달음 정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영화는 일반 사람들이 다가가거나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와 상관없는 영역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로는 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화까지만 잘해야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보통은 그렇죠.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예, 종교적 훈련 속에서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뭐 설명을 해도 좀 더 빵하다고 생각. 또 다른 분. 정리. 느낌. 저는 사실 이 책을 앞부분에 약간 읽으면서 나도 알아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아는데? 근데 사실 적어보라는 문자 보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구나.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대 체질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드러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묻혀있는 걸 좋아하고. 근데 그래서 뭐 아나운서라든가 연예인들 아니면 작가들은 타고난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좀 굉장한 게 뭔가 좋아하는 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말하신 것처럼 해봐야 하는구나.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앞에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한번 좀 해봐야 되고, 대신 이제 거기에 이제 꺾이지 않도록, 그런 게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요새 왜 뭐 그 뭐지 기생충? 기생충 맞지? 거기서도 보면 그 사람이 참 이렇게 포인트를 잘 집어낸 거잖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에 보는 게 약간 관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을, 그런 사람들의 상을, 유심히 봐도 상을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그 사람이 탁월한 것보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을 계속 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소설을 읽었는데 태고의 시간인가? 소설이래요. 아싸 하고 읽었는데 완전 소설이 형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발전, 전개, 뭐 위기 결정에서 결말 이렇게 돼서 흥미진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구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쪽에 하나의 소설의 형태를 완전 다른 형태의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그게 탁월한 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탁월한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약간의 전환일 뿐인데. 제가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랬잖아요. 관점을 바꾸는 거. 제가 놀란 게 이제 가위바위보 갖고 놀랬잖아요. 네, 근데 작은 거지만 그거를 연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관점을 다른 소설을 보시면 개미를 보시면 돼요. 개미라는 소설을 보시면 내가 개미가 되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소설 자체가 완전 진짜 얼마나 관찰을 열심히 하고 개미가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한번 보시면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탁월한 작품. 또 다른 거? 네, 얘기 안 하신 분 한마디씩 하시죠. 이거 보면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가 쓰는 언어는 뭐 몇백 개고 여자가 쓰는 언어는 몇백 개다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사용하는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남자를 떠나서 제가 사용하는 어휘가 너무 짧은 거야. 너무 그냥 쓰는 단어만 쓰고 그냥 아소리, 감탄소리만 나고 그 뒤에는 예쁘다 이런 거 들었어. 너무 어휘 선택이 짧구나. 그래서 아까 생각했듯이 10개씩 여기서 뭐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10개씩 한번 해보라고. 자꾸 3일 되더라도 좀 자꾸 찾아봐서 내 어휘를 좀 늘려야겠다.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줄 카페에 한 줄 감상평, 한 줄 글쓰기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그냥 막 아무거나 던져놔도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전체 글쓰기밖에 안 보입니다. 거기로. 그리고 글이 많아지면 금방 사라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또 좋은 지적입니다. 얘기 안 했어야 되나? 네. 저는 이혜수 작가가 그냥 별로 크게 관심 갖지 않았는데 그 외모 같은 게 막 좀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위 나름대로의 자기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자기 생각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또 어쨌든 공중 글쓰기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작가가 되는, 유명한 작가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기초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됐다.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한 건 아니었지만 뭐 매일 쓰기를 하고 뭐 단어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를, 그리고 이제 그 모르면은 찾아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로 나온 거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뭐 중간에 내용들도 뭐 다들 얘기하셔서 그런 것도 저도 있지만, 이분도 계속 그 진실되게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도 이 세상의 마지막에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또 저는 우선 세 문장. 내 감정은 진짜 메말랐구나. 네, 저는 진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그 정도 표현해 주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실은 뭐 여기 관찰을 되게 많이 해보라 그러는데, 저는 또 되게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랫동안 뭐를 집중을 못해요.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시죠. 예. 그래갖고 이게 참 관찰을 하고 싶어도 진짜 가만히 뭐 이렇게 있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뭐 이제 그 아까 개미 그 얘기를 보면 진짜 앉아서 그 개미가 뭐 이렇게 잡는 동작 뭐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관찰을 할 수 있을까? 그건 그 사람 몫이죠. 예. 그렇게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 또 그리고 약간 이게 이 공문서를 쓰다 보니까 되게 그거를 한 15년, 2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되게 진짜 힘들어요. 지금 아까 글쓰기 하는 것도 웬만하면 짧게 쓰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어렵게 쓰려고 그러고 두리뭉실하게 쓰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예. 근데 진짜 한 60까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60에 퇴직이니까. 점차 줄기에 가시면 됩니다. 아주 조금씩? 네. 예. 그러니까 60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출구 전략이 다 필요해요. 갑자기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씩 분 누가 있을까요? 다 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